안녕하세요. 저는 지수 40대 여성이에요. 이 채널을 사랑하는 열혈 청취자죠. 이곳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 많은 감정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도 한때 믿을 수 없는 배신을 겪었기에 더욱 깊이 공감해요. 정말 그렇죠. 제게 일어났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사람들은 저를 늘 착하고 순진한 여자라고 불렀어요. 어릴 적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구나 저를 보고 너무 순해서 쉽게 속아 넘어갈 거라고 했죠. 하지만 겉과 달리 제 속엔 숨겨진 강인함이 있었어요. 평소엔 화를 내지 않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순간엔 냉정하게 사람을 끊어버렸죠. 그런 제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먼저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 집은 외조모님과 함께 엄마, 아빠, 남동생 5식구가 서울의 낡은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엄마는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고 순수한 분이셨어요. 너무 순수해서 동네 사람들이 가끔 엄마를 얕잡아 보곤 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엄마의 그 성격이 우리 가정을 지탱해준 힘이었어요. 아빠는 불같은 성격이었고 외조모님도 만만치 않은 분이셨어요. 그런 집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떠나고도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어떤 고난에도 늘 미소로 버텨내셨어요. 오늘따라 그 엄마가 너무 그리워요. 엄마는 가족을 향한 헌신이 강했지만 남들의 말엔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외조모님이나 아빠가 심한 말을 해도 묵묵히 참으셨죠. 특히 아빠는 엄마에게 정말 모진 말을 자주 내뱉으셨어요. 엄마를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투가 끊이지 않았죠. 그런 말들은 정말 끝없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말들은 늘 이렇게 시작됐죠. 여보, 도대체 당신은 뭘 아는 거지? 생각이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멍청한 척을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 당신이 뭘 제대로 한 적이 있나? 이런 물건을 덥석 사? 이게 다 상술이라는 걸 모른다고? 애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해서 샀어요. 맛도 있고 괜찮아 보였어요. 괜찮다고? 눈으로 봐도 이게 수입산인 걸 모르겠어? 한우라고 속여 판 거잖아. 그걸 덥석 산 당신은 뭐야? 진짜 한우라고 했어요. 믿었을 뿐이에요. 믿었다고? 여보,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수입산을 한우라고 속이는 게 어디 한두 번이야. 눈 뜨고 속았잖아. 당신 때문에 내가 평생 고생이야. 멍청하고 무지하다고 늘 이렇게 말하곤 했죠. 아빠의 그런 말들은 저와 동생이 앞에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어졌어요. 조금 커가면서 저는 그런 말들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엄마는 그런 말들을 들어도 그저 묵묵히 계셨어요. 아니라고 변명은 하셨지만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그런 모습은 아빠와 대적할 힘이 되지 못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엄마는 하녀도 집안의 노예도 아닌데 마치 솟는 밧줄을 대이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엄마는 하녀도 집안의 노예도 아닌데 마치 솟는 밧줄을 대이는 것 같았어요. 함께 사는 외조모님은 아빠보다 더한 분이셨어요. 집안 살림 하나까지도 세세하게 잔소리를 하셨죠. 너 어떻게 살림을 이렇게 엉망으로 할 수가 있니?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어머님, 제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싱크대와 서랍만 좀 더 깨끗이 정리 좀 똑바로 하고 살아. 이게 뭐야? 집이 왜 이렇게 엉망이야? 어머님, 제가 급하게 밥을 준비하느라 미처 못 닦았어요. 죄송해요. 이거 다 하고 바로 정리할게요. 그깟 돈 몇 푼 번다고 지금 잘난 척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된다고 유세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이런 집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 빨리 치워.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지금 바로 정리하고 깨끗이 닦을게요. 도대체 아들이 어디서 이런 멍청한 여자를 데려왔는지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휴. 외조모님은 늘 엄마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런 말씀은 외조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계속됐죠. 정말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하셨는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심지어 몸이 편찮으셔서 기저귀를 갈아드릴 때도 모진 말을 퍼붓었던 분이셨어요. 외조모님은 늘 아빠 같은 훌륭한 남자가 엄마 때문에 망가졌다고 생각하셨어요. 엄마가 저를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됐고
그 때문에 아빠가 더 나은 여자를 만나지 못했다고 믿으셨어요. 그런 생각이 외조모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죠. 그런 말씀은 저와 동생이 외울 정도로 자주 하셨어요. 멍청한 여자가 임신만 안 했어도 우리 아들은 이런 꼴 안 당했을 거야. 도대체 뭐가 좋다고 그랬어? 그저 몸뚱이 하나 믿고 덤빈 거지.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알았어, 그만해. 알았다니까. 아들이 어쩌다 너 같은 여자를 만나 뱃속에 애까지 만들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정말 한심해. 어떻게 아들을 꼬드긴 거야? 도대체 거지 같은 여자가 재주라도 있나? 어머님, 아빠도 저를 사랑했어요. 저만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그건 아들이 멍청해서 너 같은 여자를 불쌍히 여긴 거야. 네 부모 다 죽고 혼자 떠돌던 너를 마음 약한 아들이 받아준 거지. 그때 아들을 좋아했던 선생님도 있었는데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여자를 골랐겠어? 정말 한심하다. 아들이 불쌍해서 그래. 외조모님은 그렇게 엄마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덕에 저와 동생은 그 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외울 정도가 됐죠. 어린 시절엔 그저 외조모님이 다 그러시나 보다 하고 넘겼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른 집 외조모님들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친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너희 외조모님은 어때? 응? 뭐가 어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외조모님이 엄마한테 뭐라고 하시거나 화내시거나 그런 적 있나 해서. 뭐? 우리 외조모님이 왜 엄마를 혼내? 오히려 엄마가 바빠서 집안일 못할 때 밥도 해주시고 빨래도 도와주셔. 아, 그래? 근데 왜? 너희 외조모님은 어때? 혹시 엄마한테 뭐라고 하시거나 그래? 아, 아니야. 그냥 TV에서 그런 걸 봐서 궁금했어. 혹시 우리 외조모님도 그럴까 싶어서. 아니, 우리 외조모님은 떡볶이도 만들어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셔. 아, 그렇구나. 맞아. 외조모님들은 다들 그렇게 따뜻하시지. 나한테도 맨날 간식 챙겨주시면서 잘 놀라고 하셔. 너도 다음에 우리 집 놀러와. 외조모님이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실 거야. 친구의 외조모님은 저희 집과는 정말 달랐어요. 친구에게 물어본 그 말에 저는 너무 비교가 되어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일까 하고. 다른 외조모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 외조모님만 이러실까? 한참 동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던 적도 많았어요. 그러다 문득 터무니없는 생각이 들었죠. 혹시 우리 외조모님이 진짜 외조모님이 아니라 가짜일지도? 바보 같은 상상이지만 계모처럼 나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영화 속에서 늘 악역으로 나오는 그런 인물들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럴 리 없었죠. 아빠와 너무도 닮은 외조모님이셨어요. 저와 동생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 속 깊은 대화를. 다른 남매들은 먹을 걸로 다투거나 사소한 일로 싸운다는데 저희는 오히려 서로 똘똘 뭉쳐서 아빠와 외조모님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리고 엄마를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우리가 힘을 합쳐 나중에 꼭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자고. 특히 그 말을 자주 했어요. 누나, 나 커서 돈 많이 벌면 꼭 엄마랑 따로 살 거야. 진짜로. 그래, 꼭 그러자. 나도 엄마랑 따로 살고 싶어. 매일 아빠와 외조모님한테 구박받는 모습 정말 너무 싫어. 맞아.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예쁜데 왜 그렇게 괴롭히는 거지? 도대체 왜? 외조모님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엄마한테 모든 걸 시켜. 엄마는 부업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설거지까지 다 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를 많이 도와드려야 해. 알겠지? 응, 알았어. 밥 먹고 설거지할 때 내가 최대한 도울게. 너도 청소 좀 도와줘. 그래, 엄마 힘들지 않게 하자. 알았어, 약속이야. 나도 최선을 다해볼게.
저와 동생은 엄마를 향한 마음이 너무 커서 집안일을 열심히 도왔어요. 비록 서툴렀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죠. 작은 노력이라도 엄마에게 힘이 되길 바랐어요. 하지만 외조모님은 그런 모습조차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저희를 예뻐하는 것 같지도 않으셨어요. 저희가 서툴게 집안일을 돕다가 실수하면 더 화를 내셨어요. 한 번은 제가 설거지를 돕다가 그릇 하나를 깨뜨린 적이 있어요. 그때 엄마는 화장실에서 가족들 신발을 빨고 계셨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셨죠. 쨍그랑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저는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라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외조모님의 호통이 들어왔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난리야. 도대체 왜 못하는 걸 억지로 해? 그렇게 설쳐서 뭐 해? 어머님, 그게 아니라 엄마가 힘들까봐 도우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도와? 이게 도와주는 거야? 이건 일을 더 만드는 거지. 너희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길래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해? 남들 다 하는 일을 애한테 시키는 꼴 좀 봐. 그릇 깨지면 집안에 불길한 일이 생긴다고 했어. 이 집 꼴이 참 잘 돌아가겠다. 뭐해?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당장 깨진 조각 치워. 어머님, 이거 어떻게 치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 참, 이게 뭐야. 너희 엄마, 네 딸이 그릇 깨트렸어. 빨리 나와서 치우지 않고 뭐해? 외조모님의 매서운 말투에 저는 그만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도와드리려던 마음뿐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외조모님의 호통을 듣고 엄마가 화장실에서 급히 나오셨어요. 깨진 그릇을 치우시며 내가 다칠까봐 걱정하셨어요. 지수야, 싱크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다 다치면 안 돼. 엄마가 무릎 꿇고 조각을 주워 담았어요. 깨끗이 걸레질까지 하셨어요. 속상하고 무서운 마음에 저는 방에 들어가 한참 울었어요. 그러다 잠시 후 엄마가 모든 걸 치우고 제게 오셨어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죠. 지수야, 다친 데 없지? 괜찮아, 괜찮아. 엄마는 네 마음 다 알아. 고마워. 엄마, 미안해요. 도와주려다 오히려 엄마를 더 힘들게 한 것 같아요. 그런 말 마. 네가 이렇게 해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정말 행복해. 네 마음이 엄마에게 큰 힘이야. 정말이야. 너무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요. 있잖아요. 우리 외조모님과 따로 살았으면 외조모님이 너무 무서워요. 엄마도 힘드실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지수야. 외조모님과 따로 살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겠니? 지수야, 외조모님은 아빠를 낳아주신 소중한 분이야. 우리 가족의 어른이시고. 그러니 같이 살면서 말씀 잘 듣는 게 옳은 거야. 엄마 말 알겠지? 엄마, 외조모님이 좋아요? 맨날 엄마한테 심한 말하고 아빠 화나게 만들잖아요. 그게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외조모님 정말 싫어요. 지수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외조모님 미워하면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야. 너무 속상해서 외조모님과 함께 살기 싫다고 했지만 엄마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부드럽게 타이르셨어요. 그때는 엄마 말씀이 서운했어요. 모든 걸 참으시며 다 괜찮다고 하시는 모습이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됐죠. 하지만 나중에 커서 알게 됐어요. 그 모든 게 저와 동생을 위한 엄마의 희생이었음을. 외조모님이나 아빠와 따로 살면 저와 동생은 아버지 없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건 더 큰 고난을 가져올 거라고 엄마는 아셨어요. 그걸 알기에 엄마는 힘든 내색 없이 묵묵히 참으신 거예요. 저와 동생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걸 견디셨어요. 저와 동생은 엄마의 그런 성격을 닮아서인지 친구들 사이에서도 착하고 순하다는 소문이 났어요. 다툼을 싫어하고 논쟁 자체를 피했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불화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가끔 저를 바보 같다고 놀리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런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처음엔 참기 힘들었지만 몇 번 겪다 보니 신경 안 쓰게 되더라고요. 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조용한 평화주의자로 통했죠.
특별히 친화력이 뛰어나진 않았지만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는 아이였죠. 한창 남자아이들이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할 때도 동생은 그저 조용히 자기 길을 갔어요. 그 덕에 학교 선생님들께 늘 좋은 평가를 받았죠. 성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동생과 저는 별탈 없이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엄마를 도우며 열심히 살아가던 그때 또 한 번 아빠가 큰 사고를 치셨어요. 훤칠한 키와 세련된 외모로 나이보다 젊어 보이던 아빠는 엄마를 두고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계셨어요. 집에서 늘 수수한 모습으로 화장기 없는 얼굴로 지내던 엄마와 달리 아빠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옷도 항상 멋지게 차려입으셨죠. 그게 다 다른 여자 때문이 지금 생각하면. 그 사실이 드러났을 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겉으로 속상한 티를 내지 않던 엄마셨는데 그 일만큼은 너무 힘드셨나 봐요. 울며 아빠에게 매달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보, 왜 그래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요.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것도 없이 집에서 열심히 아이들 키우고 살았는데 왜 그래요? 여보, 제발 왜 그래요? 제발. 가슴이 찢어지게 울며 매달리는데 아빠는 차갑게 대꾸했어요. 정신 좀 차려, 이 사람아. 그만해. 이러지 말라고. 이러지 말라고. 도대체 왜 이렇게 청승맞게 굴어? 알았어, 알았어. 이 바지 좀 놔. 얘기 좀 하자. 엄마는 이성을 잃고 아빠의 바지를 붙잡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외조모님은 엄마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며 매섭게 말씀하셨어요. 여우 같은 여자는 몰라도 멍청한 여자는 못 참는다더니 이 미련한 꼴 좀 봐. 이거 놔. 네가 집안을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었으면 아들이 저렇게 됐겠어. 남자는 원래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야. 네가 이렇게 청승맞게 구니까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어. 어머님, 왜 그러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남자들이 괜히 바람 피우는 줄 알아? 다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거야. 그걸 네가 미리 막았어야지. 그게 여자의 도리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너 때문에 집안이 이 지경이야. 외조모님은 그렇게 엄마를 아빠에게서 떼어냈어요. 울부짖는 엄마를 두고 아빠와 함께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밖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날의 일로 저는 아빠와 외조모님에게 큰 실망을 했어요. 오직 엄마를 어떻게든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는 결심만 굳혔죠. 그 사건 이후 아빠와 외조모님 얼굴 보기도 싫어서 일부러 밥도 잘 안 먹고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차라리 부모님이 이혼하시길 바랄 정도였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다시 아빠와 외조모님께 헌신적인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저와 동생에게 오해가 있었다고 착각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민수야, 아빠 미워하면 안 돼. 엄마가 잘못 알았던 거야. 이제 다 해결됐어. 알겠지? 엄마, 정말 잘못 알았던 거예요? 확실히 다 아셨어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착각한 거였어. 이제 다 풀렸으니까 너희도 그 일 잊어. 알겠지? 엄마는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지만 엄마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속으로는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웠어요. 제발 아무 일도 없었으면 하고 바랐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안심시키려 그런 거였죠.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저는 대학생이 됐어요. 공부를 아주 잘하진 못했지만 지방 4년제 대학에 입학했죠. 연애나 술자리는 좋아하지 않아서 대학 내내 알바와 공부에 집중했어요. 친구들과 가끔 밥을 먹거나 수다를 떠는 정도였죠. 그 외엔 딱히 특별한 일 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때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알바로 생활비와 학비를 보탰어요.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외조모님이 많이 아프셔서 누워만 계셨어요. 약값, 병원비로 돈 나갈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학교 공부,
주중 알바, 주말 알바, 하루 2탕씩 뛰며 열심히 살았어요. 대학 생활을 그렇게 이어갔죠. 학비가 모자라 휴학한 적도 있었어요. 2년 동안은 일만 했던 때도 있었죠. 늦깎이 대학생이 되어 졸업반이 됐을 때 알바에 지쳐 몸이 너무 피곤해 쓰러진 적이 있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학교와 일을 병행하다 결국 병이 났죠. 그때 저를 도운 사람이 있었어요. 함께 알바하던 차갑고 무뚝뚝한 남자였죠. 평소엔 말도 별로 안 했는데 그날 제가 쓰러지는 걸 보고 저를 업고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괜찮으세요? 아,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까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럼 당신이 저를 병원에 데려다 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무거운 사람은 처음이에요. 정말 힘들었어요. 뭐, 괜찮다는 말은 생각 마세요. 같이 일하는 처지에 돕는 거죠. 별일 아니에요. 정신 차리신 것 같으니 저는 이만 갈게요. 아, 잠깐만요. 정말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이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맛있는 거 한번 대접할게요. 됐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몸이나 잘 챙기세요. 차갑게 느껴지던 그 남자는 식사 대접 제안도 거절하고 그대로 병원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는 한눈에 봐도 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다녔어요. 아마 재미로 알바를 하는 것 같았죠. 그런 사람처럼 보였어요. 절실함이나 돈에 대한 욕심도 없어 보였고요. 항상 손엔 비싼 커피를 들고 누구에게도 먼저 인사하거나 친한 척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저를 병원에 데려갔다니 정말 고맙고 놀라웠어요. 의아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 성격상 누구에게 신세지는 걸 못 참아서 그에게 어떻게 보답할지 고민했어요. 여러 생각 끝에 그에게 도시락을 싸주기로 했죠. 식사 제안을 거절했으니 선물도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아서 고심 끝에 결정한 거예요. 따뜻한 봄날 기분 좋게 김밥을 싸고 과일 몇 가지를 준비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엄마를 도우며 이런 걸 꽤 잘하게 됐거든요. 자취생활 몇 년 하다 보니 실력도 더 늘었죠. 보기 좋은 게 먹기에도 좋다고 최대한 예쁘게 꾸몄어요. 그에게 주려고 정성껏 준비했죠. 도시락을 가져다 줬어요. 이게 뭐예요? 도시락이에요. 네, 맞아요. 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셔주세요. 식사 제안도 거절하셔서 감사한 마음에 준비한 거예요. 저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부담 없이 받아주세요. 받아서 남 주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요. 정말 이렇게까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알았어요. 받아줄게요. 일단 줄게요. 그 남자는 마지못해 도시락을 받아들였어요. 조금 기분이 상했지만 원래 차갑고 무뚝뚝한 사람이라 상처받지 않기로 했죠. 그런데 다음 날 그 남자는 갑자기 알바를 그만두고 취업을 했다는 소식을 알바 사장님께 들었어요. 생명의 은인인데 이렇게 인사도 없이 헤어지게 돼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조심스레 물어봤죠. 사장님, 민여 씨 말이에요. 갑자기 왜 알바를 그만둔 거예요? 어디로 취업했나요? 아, 민영이 그 녀석은 원래 알바 같은 거 할 스타일이 아니야. 친구 아들이라 잠시 도와준 거지. 어렸을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라서 좀 차갑고 남한테 따뜻하게 굴 줄 모르는 녀석이야. 그래도 급할 때 알바로 써먹었으니 나쁘진 않았지. 사장님 말씀으로는 민영 씨가 친구의 아들이었고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갔다고도 하셨어요. 그 지역에서 꽤 잘 나가는 집안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잊혀지나 했어요. 저도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우연히 성공한 곳이 민영 씨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당시 취업난이 심해서 원하던 회사 5곳에서 떨어지고 마음을 내려놓고 지원한 곳이었죠. 거기서 민영 씨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고 여전히 귀티가 흘러넘쳤어요.
저를 알아보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제 일에만 집중했어요. 제 성격상 주어진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죠. 회사 사람들보다 늦게 퇴근하고 일찍 출근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사무실에 민영 씨와 단둘이 남게 됐어요. 작은 회사라 사무실 하나에서 모두가 보일 정도였죠. 그는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저녁을 함께 먹자고 했어요. 생명의 은인인데 제대로 대접하고 싶었던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는 이성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어요. 괜찮으세요?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천천히 드세요. 그때 저한테 싸준 김밥 진짜 맛있었어요. 저 원래 이런 말 안 하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우리 누나가 많이 뺏어 먹긴 했지만. 어머, 정말요? 그 김밥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안 드신 줄 알았어요. 솔직히 우리 엄마보다 김밥 잘 싸시던데요. 정말요? 하하, 과찬이에요. 그냥 정성껏 준비한 거예요. 고마워요. 진짜 맛있었어요. 일도 열심히 하시고 지수 씨는 제가 아는 다른 여자들과 정말 많이 다르네요. 술에 취해서인지 민영 씨가 저를 좋게 평가해줬어요. 평소 차갑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다니. 그 말에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평소 안 마시던 술을 벌컥벌컥 마시다 많이 취해버렸죠. 그리고 그날 밤 믿기지 않게도 민영 씨와 하룻밤을 보내게 됐어요. 난생 처음 남자와 보낸 밤이 이런 식이라니. 술에 취해 그와 함께한 게 너무 당황스럽고 두려웠어요. 더 황당했던 건 그 단 한 번의 밤으로 뱃속에 아이가 생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정말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죠. 엄마도 이렇게 저를 임신하셨다고 했는데 꼭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그 사실을 민영 씨에게 알렸어요. 당시 회사에서 여자친구가 있던 그는 소문이 날까봐 급히 여자친구와 헤어졌어요. 그래도 양심은 있었나 봐요. 그는 책임을 지려고 했어요. 진짜 사랑이 아니었어도 결혼을 결심했죠. 저희 커플이 그런 식으로 시작됐어요. 불타는 연애 없이 하룻밤 실수로 결혼까지 가게 됐죠. 차라리 실컷 연애나 해볼 걸 하는 후회도 했어요. 민영 씨 부모님과 누나를 만나며 저와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유롭게 사는 건지 사람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먹을 것, 입을 것에 돈을 아낌없이 쓰는 모습이 낯설었죠. 저희 집은 그때 외조모님 병이 심해져서 돈도 부족하고 여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특히 민영 씨 누나가 아이 둘 딸린 이혼녀로서 그렇게 당당한 게 조금 웃겼어요. 결혼 생활이나 남자에 대해 훈수 두는 게 좀 이상했죠. 그렇게 잘 안다면 왜 아이 둘을 낳고 이혼했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작은 아이는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남 가르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후 남편은 시댁에 자주 들렀어요. 정시에 퇴근하면 꼭 시댁에 가서 누나 아이들과 놀다 오곤 했죠. 오히려 저보다 누나의 아이들을 더 아끼는 것 같았어요. 조금 서운했지만 한편으론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니 우리 아이도 예뻐하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는 누구나 바라는 모습이죠. 처음엔 남편에 대한 애정이 크지 않았지만 함께 부대끼며 살다 보니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제 성격상 한번 연을 맺으면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남편 말이라면 뭐든 믿으려 했죠. 싸우지 않으려고 서운한 것도 참아가며 살았어요. 이런 모습 꼭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다 뱃속 아이가 태어났어요. 정말 행복한 나날이었죠. 차갑던 남편도 자기 아이가 태어나니 엄청 예뻐했어요. 그 모습에 기뻤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족과 아이를 키우며 사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점점 축소되고 직원도 줄었어요. 어려운 상황은 눈치챘지만 그렇게까지 악화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친척 빚보증을 잘못 써서 큰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 들었어요. 술에 취해 한숨 쉬며 남편이 제게 털어놓더라고요. 여보, 정말 큰일이야. 아버지 회사 당장 문 닫을 지경이야.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게다가 엄마가 친정 빚보증을 터줬는데 그 사람이 잠적해버렸어. 아, 정말. 누나는 애 키우며 집에 있는데 이러다 우리 가족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도대체 어쩌지? 갑자기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정말 어쩌지? 당장 다른 일자리부터 찾아봐야겠어. 나도 학교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만 일해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 큰일이야. 정말 큰일 났어.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가족이 이런 상황인데 아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그게 가족을 돕는 길이야. 힘내요,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수야. 아이들이 걱정이야. 당장 생활비가 없으면 어쩌지? 여보, 지금은 우리 아이부터 챙기자. 조카들이 아무리 귀여워도 우리 아이가 우선이야. 누나도 아이 맡기고 일 좀 하면 되잖아. 누나는 일도 할 줄 모르고 음식도 못해. 곱게만 자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걱정이야. 당신처럼 성실하면 걱정 안 했을 텐데. 남편은 가족의 어려움 속에서도 조카 걱정을 유난히 많이 했어요. 특히 어린 둘째 조카를 각별히 아꼈죠. 그땐 어린 나이에 아빠 없이 크는 조카가 안쓰러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시누이는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 문제만 생기면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남편은 틈만 나면 시댁에 가서 조카와 많은 시간을 보냈죠. 심지어 집안 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둘째 조카가 원하는 비싼 장난감이나 고급 브랜드 옷을 챙겨줬어요. 우리 아이에겐 한 번도 사준 적 없는 비싼 옷이었죠. 저는 물욕이 없어서 그런 것에 신경 안 썼지만 그래도 이상했어요. 친정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시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왔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나갔어요. 오후부터 저녁, 주말까지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모두 찾아 했어요. 옛날 엄마가 하던 것처럼요. 아이 키우며 일하는 게 이렇게 힘든지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새삼 깨달았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일을 안 해봤다는 핑계로 집에서 놀기만 했어요. 빚 갚아야 할 상황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한 푼이라도 벌어서 생활비를 보태야 할 때인데 시누이 둘째 아들 생일에 제가 준비한 선물에 실망을 감추지 않더라고요. 그 말에 정말 황당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이 옷 지금 이렇게 싸구려로 산 거야? 아니, 너무하네. 우리 애한테 이런 거 절대 안 입혀. 내 동생 같으면 이런 싸구려 절대 안 쌌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걸 선물이라고 사? 형님, 지금 우리 모두 아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애들이 깨끗하게 입기만 하면 괜찮지 않나요? 금방 크는데 너무 비싼 걸 살 필요가 있나요? 큰애가 입던 좋은 옷도 많이 남아있잖아요. 옳게 실망이야. 어쩜 그렇게 구질구질해. 너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내 동생이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둬. 뭘 좀 알고 말해, 알았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영 씨가 왜요? 아, 됐어. 모르는 게 약이야. 그만하자. 말을 흐리며 끝내버리더라고요. 시누이의 태도에 당황했지만 뭔가 숨기는 듯한 말투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를 배제하는 듯한 행동이 기분을 상하게 했죠. 제가 번 돈으로 시댁에 매달 100만 원 넘게 쓰고 있는데 이런 대우라니. 그래도 제가 선택한 일이니 더 말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며칠 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휴일 오후였어요. 남편이 전화 한 통을 받고 우산도 없이 급히 나갔어요. 전화 받는 소리가 심상치 않아 물어보려 했지만 대답도 못할 정도로 정신없이 뛰쳐나갔죠. 저는 그를 뒤쫓았어요. 아이가 낮잠 자고 있어서 우산 들고 따라갔어요. 비를 맞으며 빠르게 달리는 남편을 제가 불러도 듣지 못하고 멀어졌어요. 골목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신우이와 어떤 남자였죠. 신우이 전 남편과 매우 닮았더라고요. 둘째 조카를 데리고 온 신우이와 옆에선 그 남자가 남편에게 삿대질하며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저는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조심히 가까이 다가갔죠. 그들의 대화는 충격적이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살 건가? 누나랑 만나놓고 애까지 낳아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척해? 네가 만든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이 꼴이야. 이제 네 애 낳았다고 우리 애는 버리는 거야? 아니에요. 제가 언제 모른 척 했나요?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 힘들 뿐이에요. 그래도 최대한 챙겨주려고 노력했잖아요. 네가 만든 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네 와이프한테 다 말한다. 누나랑 내가 왜 이혼했는데? 네 자식 때문 아니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똑바로 하라고, 알았어?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 돈을 못 챙겨드린 거예요. 제발 비밀만 지켜주세요. 이번엔 정말 원하는 대로 다 드릴게요. 제발요. 여기저기 어지럽히는 게 능사 아니야. 알았어. 애 낳았으면 책임져. 험상궂은 매형이 남편에게 끔찍한 말을 퍼붓고 있었어요. 그 대화를 모두 들은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믿었던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애초에 사랑으로 결혼한 건 아니었지만 결혼 후 민영 씨를 세상 전부로 여기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그는 신우이와 아이를 낳아 누나에게 맡긴 채 결혼 내내 나 몰래 그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신우이는 매형과 이혼하려던 참이었는데 동생의 사정을 핑계로 매형과 비밀 유지 조건으로 남편에게 매달 돈을 요구했대요. 모든 걸 알게 된 후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처음엔 너한테 아무 감정도 없었어. 그저 네가 아이를 임신해서 책임을 지려고 했던 거야. 근데 같이 살아보니 네가 우리 가족을 위해 빚 갚으려 노력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나쁜 놈 같았어. 그래서 너를 잃고 싶지 않아서 비밀을 지키려 했어. 넌 정말 나쁜 사람이야.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내게 솔직히 말했어야지. 그동안 조카한테 지극정성으로 챙긴 게 다 네 자식이라서였잖아. 난 너와 네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정말 미안해. 이제야 자식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됐어. 제발 날 버리지 마. 넌 그런 사람 아니잖아. 아니, 난 그동안 바보처럼 너 말이라면 다 믿었어. 하지만 이젠 아니야. 이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네 행동에 책임져. 우리 이혼하자. 그 자리에서 이혼을 결정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바로 친정으로 갔죠. 외조모님이 돌아가셔서 병간호가 필요 없는 엄마와 함께 분식집을 열었어요. 대출과 빚으로 시작했지만 열심히 노력한 끝에 성공했어요. 이혼 준비하며 매형을 찾아갔어요. 모든 진실을 알고 싶었죠. 아이 엄마가 누군지도 궁금했거든요. 오토바이 가게에서 궁상맞게 일하던 매형을 만났어요. 그에게서 아이 엄마에 대해 들었죠. 돈을 주고 얻어낸 정보였어요. 그렇게 그녀를 찾아갔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뻔뻔한 그녀는 제가 누군지 밝혀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더라고요. 그녀 회사 1층 카페에서 큰 소리로 망신을 줬어요. 너 같은 여자 때문에 아이들이 불쌍해. 도대체 뭐가 문제야?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임신시킨 건 그놈이야. 난 결혼도 엄마도 되고 싶지 않았어. 다 그놈 잘못이야. 씨 뿌린 놈이 키우는 게 맞지. 그놈은 애 낳고도 바로 다른 여자 만났어. 내가 뭘 잘못했어. 여자 밝히는 놈 잘못이지. 정말 뻔뻔하다. 10개월 배고 낳은 자식인데 불쌍하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넌 평생 엄마 자격 없어. 앞으로 아이 낳지 마. 지금처럼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 그렇게 퍼붓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너무 뻔뻔해서 엄마라고 생각하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더 말 섞고 싶지 않았죠. 남편이 몰래 키우던 아이의 엄마를 만나 속 시원히 퍼부었어요. 미련 없이 분식집에 모든 힘을 쏟았죠.
지금 생각해도 그때 찾아가서 시원하게 쏟아낸 게 미련을 끊는 데 도움이 됐어요. 만약 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 남자는 시누이에게 맡겼던 아이를 부모님과 함께 키우고 있대요. 몇 년 후 재혼하려고 호적을 정리한 모양이에요. 그게 어떻든 관심 없어요. 제 아이에게 아빠가 없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이혼 후 몇 년 지나 엄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엄마 덕에 분식집을 성공시켰어요. 엄마는 제게 혼자 살아갈 힘을 주시고 떠나셨어요. 엄마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쓰며 엄마가 너무 그립네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사연을 마칩니다. 감사해요. 오늘따라 엄마가 정말 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꼭 전하세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